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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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사했어요? 네. 제가 본론 중심 인간이라 가지고 네. 전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본론. 네. 바로 본론. 네.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칸나이에서 개박살 나고 네. 그리고 나서 3대 도시가 이탈을 했고 그리고 건너편 그리스 쪽에서도 한니발 쪽에 붙은 네. 세력도 나타나고 그래도 로마는 싸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정말 제가 썸네일을 저렇게 쳐맞고도 버텨? 라고 해놨는데 자극적으로. 근데 정말 느낌이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졌는데 무슨 깡닭으로 그러네.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자존심? 관성 아니고요? 관성, 어떤 관성일까요? 그냥 계속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관성?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패권을 잡든 관계없어.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돼. 이게 관성 아닐까요? 이거는 사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석도 많고 아주 디테일하긴 얘기 못 드리지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최근에는 리비우스 로마사 해가지고 당시에 그분이 아마 영년 근처, 그러니까 생일로 치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분이 쓴 로마사가 영년 근처. 있어요. 네. 그분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약간 로마인 시각에서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당시의 기록이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로마가 어떤 식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좀 떨어져 있는 그리스, 네. 당장 급하지는 않은데 저쪽이 무너지게 되면 이탈리아 동쪽의 제해권의 영향을 받아요. 이태리 반도 맨 끝에 구두굽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에 있는 타란토라는 항구를 한니발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카르타고로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로마의 전략 중에 하나가 지구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해상 봉쇄였거든요. 해상 봉쇄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쪽에서 지원군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 그것도 제해권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해권 유지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보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75만 동원 가능한데 예비군까지. 그 중에 25만을 편성을 하는데 네. 더 편성해서 원정 간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비누스라는 사람한테 일개 군단 몇천 명 안 됩니다. 네. 만 줘서 네가 좀 해결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전략은 외교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술로 해결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갑니다. 서희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갈 때 전혀 군사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면 칸나이 패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도 일개 군단으로 할 수 있는 군사적 활동들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게릴라전이라든지.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붙는데 보면 네. 로마가 한니발 외에는 다 이겨요. 그래서 마케도니아하고 붙었을 때도 이겨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상 봉쇄를 위해서 이집트 쪽의 왕조랑 중립을 약속받아요. 네. 네. 마치 독일이 2차 대전 전에 러시아랑 협상을 하죠. 그 당시 소련이군요. 네네네. 불가침주야. 네.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걸 하나 해두고 시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거의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저희가 세로우코스 왕조라고 표현을 해요. 저기도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역시 중립 좀 지켜줄래? 했더니 거리도 좀 있고 그래?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사방에서 옥죄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네. 동쪽에서는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시리아 위에 페르가몬이 보이세요. 네. 거기서 옆에서 밀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래쪽엔 아이톨리아, 저기가 주로 예전 그리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코린토 뭐 이런 지역이에요. 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부추겨요. 그동안 마케도니아 때문에 피곤했지. 네가 치고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치고 들어갈게.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네네. 로마는 서쪽 바다와 그리고 아이폴리아라는 지역, 항구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길 기반으로 밀어요. 그래서 삼면에서 밉니다.
그리고 북쪽은 보시면 지도에도 보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죠. 네. 네. 그리고 산이 많은 걸로 보이죠. 네. 흔히 얘기하는 야만족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협공을 하니까 한니발하고 군사적 협조 약속은 했지만 군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정을 시켜버립니다. 아. 근데 옆에 제가 많은 분들을 갖다 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일 위쪽 상단에 있는 분이 알렉산드로스예요. 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중간은 이집트 느낌 빡 오죠. 네. 네. 딱 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집트 원주민일 것 같잖아요. 네. 아니고요. 알렉산드로스가 11년간 원정을 하면서 땅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네. 말라리아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던데 오. 그리고 나서 그 휘하 장군들이 그 지역을 나눠 먹습니다. 아.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세로우코스 왕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기도 마찬가지야. 알렉산드로 대왕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음. 페르가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케도니아 혈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이용해서 마케도니아를 막은 느낌. 네네. 그러면은 마케도니아에 충성한 게 아니고 그 장군 왕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인 거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 네. 이 몇 대가 지나가면서 독립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 몇 대가 또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필리포스 5세랑은 나랑 아무런 관계 없어. 그리고 이 서남아시아,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오리엔트라고 아, 부르거든요. 네네네. 이 지역의 특성이 굉장한 전제 왕정이면서 그리고 다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이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이 지역이 전부 다 로마한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쨌든 그건 관계없어. 지금 나는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뭐 약간 중국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네요. 많이 달라요. 요 부분을 아마 로마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외교를 한다는 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었던 것 같고 저 레비누스라는 사람을 보낸 이유가 네. 그쪽으로 유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네. 한 부분의 해결.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시라쿠사입니다. 시라쿠사가 중요했던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죠. 카르타고로부터 오는 지원군이나 아니면은 보급 물자를 네.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칠리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네. 여기에 나섰던 장군은 마르켈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앞을 보셔야 돼요. 클라우디우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길만 앞에. 본 사람?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집안의 특성이 있어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 네네네. 그래서 아래 보면 이탈리아의 칼, 어느 책엔 로마의 칼, 굉장히 적극적인 전법을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라쿠사를 다시 수복해야 된다. 로마 입장에서는. 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보낸 거죠. 네네. 그런데 개고생을 합니다. 하나 이유는 시라쿠사 자체가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점령을 당한 적이 거의 없는 네.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더 힘들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저 아르키메데스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유레카의 아르키메데스가 네. 계속 신무기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마르켈루스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 거니?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몇 가지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그림 보면 배 고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 부분을 포크로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사실은 저렇게 포크로 잡을 방법은 없고요. 없죠.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네. 돌을 해. 네. 우리 정조대왕께서 만든 아, 거중기 있죠. 그 느낌으로 해서 배를 이렇게 들어 올렸대요. 아, 저 때가 기원전인데. 맞습니다. 저런 걸 이미 만든 거예요. 네. 대단한 분이네요. 아르키메데스. 뭐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마르켈루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마치 물잔 내에 던지듯 배를 내던지고 있군. 공성전 할 때 이렇게 사다리를 세우잖아요. 아, 네네네. 그 사다리 모양이 악기가 삼북하라는 악기가 있었대요. 아, 약간 기타 비슷한. 예, 그런데 약간 사다리꼴 그쵸, 모양이었나 그쵸. 봐요. 삼북하를 연주하는 악사가 형편없으면 내쫓는데요.
그래서 저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삼북한은 꼭 잔치에서 쫓겨난 악사 같다. 네. 아, 정말 지겹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목 렌즈로 빛을 모으면 네.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로마 배에다가 쏜 거예요. 아, 막 돛 이런 데다가. 네. 그리고 돌 쏘는 기계도 만들어가지고 돌을 효과적으로 쏘고 투석기.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생을 해요. 네.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썼던 전략이 뭐냐 하면 역시 아내 내부자랑 소통하는 거죠. 아. 내부자랑 소통을 해요. 이건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상이 저희가 시라쿠사 시내에 있는 디아노 여신상이에요. 여신의 축일이 가장 화려했나 봐요. 네.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좀 뭐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그 날이 있는 걸 알고 그 내부자랑 소통을 한 거예요. 시칠리아에 한국 사람들이 잘 없는데 저기는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화의. 네, 이 디아나 여신이 로마식 느낌인 거고 그리스식으로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네,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면 달의 여신 아닌가요?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농업, 사냥 뭐 이렇게 그쵸, 농업사냥. 복합적이에요. 훌륭하십니다. 아, 아르테미스군요. 네, 아르테미스 여신이 로마로 와서 디아나 여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같은 결이에요. 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게임 속에 다이애나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그 캐릭터가 달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약간 영어식으로 바뀌어서 다이애나가 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제 재밌네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네네네. 모르기 때문에 네. 맞을 겁니다. 네. 네네. 네, 그 축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포도주 한 잔씩 하고 있는 것과 내부 연통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라쿠사 도시의 모습이에요. 네. 본토랑 약간의 해협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중간에. 네. 네네네. 그래서 방어하기 훨씬 좋은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저기 가서 숙소를 잡았을 때는 섬 안에 숙소였어요. 괜찮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계단이 좀 특이해서 그랬지 아주머니가 못 알아듣는 이태리어로 30분 동안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 친절했어. 친절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말은 못 알아듣겠다. 맞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국 네. 가서. 사실 시라쿠사를 포위를 하고 전쟁을 할 때 카르타고가 시칠리아를 자기 걸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원군을 보내요. 네. 그래서 아그리젠토로 갑니다. 아그리젠토가 신들의 계곡 해서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시칠리아 가면 꼭 가보게 되는 곳인데 거긴 조금 내륙입니다. 그러니까 상륙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예전에 로마가 시칠리아를 점령할 때 아그리젠토를 점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이유가 바다랑 가까운 내륙 도시였기 때문이거든요. 또 같은 이유로 카르타고군이 아그리젠토로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했으나 마르켈루스도 마르켈루스답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한니발만 아니면 돼.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한니발이 진짜 막강한 거죠. 네, 네. 엄청 대단했던 사람인가 봐요. 네. 이때 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한니발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워낙 가깝잖아요. 네. 그 해협이. 네. 그래서 지원을 보내요. 그런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무티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일종의 기병대장, 부사령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보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대장으로 누굴 세웠냐면 한니발의 사촌인 한노를 보내요. 무티네스 같은 경우는 누미디아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시켜주는 거죠. 물론 로마도 로마 시민이 아니면 사령관은 못 돼요. 하지만 로마에 와서 살겠다 그러면 시민권을 줘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네,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지휘권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네요. 어쨌든 마르켈루스가 결국은 시라쿠사를 점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선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옆에 책 제목 보이시죠? 네. 로마의 칼. 그래서 어. 마르켈루스가 붕 뜹니다. 네.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됩니다. 네. 또 하나 점령해야 되는 곳이 카푸아죠. 그렇죠. 카푸아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태리 남쪽으로 군대를 보내려 그러면 꼭 대전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을 안 하면 군대를 파병할 때도 좀 힘든 거예요. 네. 점령을 해야만 원활한 혈액순환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카프아 공방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라쿠스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네. 이 사람은 군대가 모질라서 네. 노예를 모아서 군단을 편성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노예 군단을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아. 이 노예 군단을 정말 잘 지휘를 하고 그리고 전투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번 전투에 이기면 모두 해방시켜줄게. 그럼 해방을 또 시켜줬었어요. 오. 그런데 이 그라쿠스라는 사람의 매력에 빠진 노예 군단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전투에 나섭니다. 딱 리더상이었구나. 예, 멋진 리더상이었던 것 같고 이들 자손대로 가면 또 멋진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라쿠스 형제에서. 네. 그래서 노예 군단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루카니아라는 지역에서 항복한다고 소문이 들린 거예요. 네. 그리고 휘하 장교 하나가 한니발 쪽이랑 내통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몇 명만 끌고 루카니아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러 가요. 한 200명 끌고 갔다 그래요. 그거를 한니발 쪽에서 알고 다 만든 거죠. 그림을. 네. 그래서 죽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니발 입장에서도 안 거예요. 네. 그라쿠스 쟤 만만치 않아. 그런데 내통이 됐어. 그러니까 한니발도 정면전으로 안 되니까 그걸 붙어줘야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장군들 중에 유능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죽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지구전만 계속하기에 답답하잖아요. 네. 그때 백인 대장, 중대장급 되는 사람 하나가 내가 한번 붙어볼게. 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 뭐 그동안 계속 졌지만 계속 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면서 군대를 줘요. 16,000명 정도. 2개의 군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칸나이 이후에 첫 회전을 네. 펼칩니다. 네. 역시 한니발은 한니발입니다. 네. 1,000명 살아 돌아옵니다. 또 그 전법을 썼나요? 거의 뭐 똑같죠.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15,000명이 전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역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카푸아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포위를 하잖아요. 네. 그럼 포위란 방책 같은 걸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 세워서 왔다 갔다 못하게 하면서 사실은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법을 쓰는데 한니발이 뒤에서 계속 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포위전을 하고 있는 로마 군단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하면 이중 방책을 세우기로 해요. 네. 카푸아를 싸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그 카푸아를 싸고 있는 포위병을 방어해줄 방책 하나. 약간 앞뒤로 세우는 거구나. 도너츠 모양으로.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싸우기로 해요. 근데 문제는 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나중에 카이사르는 미친 듯이 빨리 만들긴 하던데 이땐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뒤에서 계속 찝쩍거리니까 계속 싸우고 이러느라고 카푸아가 함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니발이 카푸아 안에 자기 병사도 있고 카푸아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싸고 있는 포위군들을 이탈하게 만들어서 숨통이 트이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로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먹은 로마가 카푸아를 포위하고 있던 병사들을 보낼 돌리겠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것도 혹시 스타크래프트라고 아시나요? 네, 엘리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건 잘 모릅니다. 서로의 이제 본진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본진에 공격당하고 있어. 네, 근데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면은 네. 이미 우리 집은 다 불탈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상대 집으로 가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서로 계산을 네. 챙긴 거죠. 근데 한니발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가 워낙 큰 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충분히 비축을 해놨을 테니까 공성전을 해서 안 된다는 거 한니발도 알아요. 네. 단지 포위병들을 좀 분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 저때 백마를 타고 로마 성벽 주위를 돌아요. 그래서 말이 나온 거예요. 내 집 앞에 한니발이 왔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돌게 만들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일부가 왔다고는 해요. 근데 정말 한니발이 화났던 건 뭐냐면 스페인의 파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군대를 모아놨었대요. 네. 그 군대를 한니발이 왔는데 보내더래요. 왜요? 갈 건 가야 되니까. 하던 아, 대로 가야 했던.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한니발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거기다 또 하나는 한니발이 진영을 만들었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땅이 최근에 매매가 됐는데 땅값이 움직이지 않았었대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한니발이 오기 바로 전에. 아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한니발이 칸나에서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땅값이 떨어져. 폭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값이 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니발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 뭐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카푸아에 대한 포위망이 완전히 구축이 되는 거예요. 아 완성이 됐구나. 네, 그래서 한니발이 아무리 특공대를 보내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푸아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은근과 끈기입니다. 카푸아는 삼리움 전쟁 때 배신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 배신하면은 끝장을 내요. 짤 없군요. 짤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완전히 노예화시켜요. 그런데 워낙 부자 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값을 사고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치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 속주라고 써져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로마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도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도층은 싹 죽입니다. 근데 옆에 제가 스파르타쿠스라고 네. 저 유명한 네, 미드더라고요. 유명합니다. 네네. 저 미드가 검투사들이 네네.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네. 참고로 검투사의 대부분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아, 노예가 아니고. 가 얼마 없었습니다. 아, 노예도 있었지만. 있긴 있었지만 왜냐하면 검투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죽고요. 굉장히 인기 직종이었어요. 월급도 많고. 콜로세움이 컸으니까. 네,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스파르타쿠스의 배경이 카푸아예요. 아, 그게 카푸아예요? 네. 그만큼 카푸아가 큰 도시였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좀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르켈루스가 또 하나 했던 이유가 한니발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계속 싸우는데 네. 본격적인 회전을 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보내고 싸우다가 지치면 체인지, 교대. 체인지 이래서 한니발 쪽이 지치게 만드는 방법을 써요. 얘네들이 계속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니발하고 마르켈루스는 서로 얼굴을 안 봤다 뿐이지 친해요. 다른 의미에서. 수싸움을 많이 했구나. 네,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한 3대2 정도였대요. 한니발이 3번을 이기고 마르켈루스가 2번을 이기고. 그래도 역대 로마 장군 중에는 제일 나은 거죠. 제일 hov석수인데? 예. 그러니까 마르켈루스도 안 거예요. 이게 쌈 싸먹는 전법을 쓰는 걸 아니까 그거를 방지하면서 계속 전투를 하는데 큰 전투는 계속 피했던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한니발이 한 얘기예요. 오 신이시여. 저 사람한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저 사람한테는 승리도 패배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면 이긴 대로 추격을 늦추지 않고 지면 진 대로 마치 패배 따위는 당하지 않은 것처럼 쫓아옵니다. 승리도 패배도 전의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니발이 지겨웠던 거예요. 그러네요. 저거를 옆에서 받아 적고 있었던 실리우스라는 그리스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료가 남아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마르켈루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크게 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군인들한테 한마디 따끔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 너희를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겠다.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멋있네. 이래서 계속 싸워요. 이번에는 한니발이 책략을 쓴 건 아니었어요. 네. 마르켈루스가 회전이 일어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네. 확인하러 간 거예요. 네. 그 중에 중간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한니발도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 기병대를 보내놓은 상태였는데 마르켈루스가 밤에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마르켈루스인 걸 이 반지를 통해서 알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하고 예의를 표한 다음에 한니발이? 네. 이 장군들끼리는 그게 되나 봐요. 황금 항아리에 요 당시에는 화장하는 게 풍습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보냅니다. 로마로. 로마 측으로. 근데 가다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배송하던 애들이 황금 항아리에 눈이 멀어서. 아이고. 그래서 마르켈루스의 무덤은 현재 있어요. 가짜. 이름만. 유골이 거기 있진 않고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저런 거는 또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네요. 서로 인정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타란토가 있죠. 네. 지금 3대 도시 중에 시라쿠사 해결했고 네. 카푸아 해결했고 이제 마지막 타란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쉽게 회복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르켈루스 덕이에요. 마르켈루스가 타란토 회복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한니발하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니발 빼고는 다 이기는 로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켈루스가 타란토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마르켈루스가 다 했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장군이 죽었으니까 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거죠. 네. 요 한니발 전쟁 때 요 마르켈루스까지 거예요. 죽은 사령관이 10명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뒤에 있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앞에서 칼 들고 싸운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하죠. 네. 저희가 칼라브리아예요. 장화의 발등 네. 부분으로 쫓겨난 거예요. 제가 옆에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칼라브리아의 한 지역이에요. 아, 네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지? 요새? 요새의 느낌이죠. 네. 농사짓기는 어떨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지역이 그래요. 어. 한니발이 저기로 쫓겨났다는 뜻은 보급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네. 장화 발굽 있는 쪽 폴리아 지방은 평지가 넓고 먹을 네. 것도 많아요. 네. 타란토는 항구고 저 중요한 지역을 뺏긴 거예요. 네. 카푸아도 뺏겼고 네. 시칠리아도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렇죠. 한니발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서 로마에도 결정타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근데 마르켈루스도 죽었잖아요. 네.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겠죠. 나와야 되겠죠. 네. 그게 다음 얘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끝, 컨티뉴.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